지금 뭐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던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북측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다시 차를 타고 북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정상이 이제 뭐 환송 행사를 종료하면서 이제 현장에 다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 아마 하루가 길면 길었고 또 짧으면 짧았을 하루였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차에서 손을 흔들면서 북측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될 텐데 우선 마지막 영상을 다 본 이후에 오늘 함께했던 모든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또 마지막에는 포옹까지 하는 이 김종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포옹 장면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끝까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는 모습인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용화 교수께는 하루 종일 마무리를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하루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특히 이제 판문점 선언에 상당히 구체화됐는데요.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군사적인 대결을 중시키겠다. 종전선언 그리고 불가침 선언을 다시 한번 하겠다. 근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과 북의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김정은 위원장도 빙산의 일각이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실현해 나갈 건가 이 문제가 또 과제로 다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만에 남과 북은 여태까지의 그 65년, 70년 동안 벌어졌던 분단 상황을 다시 국민의 남과 북의 하나의 민족의 이름으로 다시 통일이라든가 어떤 남과 북의 협력 관계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획기적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북측으로 올라간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를 받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우리 전용차를 타고 판문점에서 나와서 서울로 향하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나서 전용차에 탑승하고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하루를 아마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바로 헤어진 시간이 9시 28분에서 29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나타나서 만났을 때도 바로 9시 29분쯤에 바로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12시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동안에 중간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북쪽으로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은 12시간 전에 만나서 12시간 동안 있다가 헤어지는. 근데 이 사이에 많은 사실 열매와 결실을 맺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씨를 오늘 뿌린 게 아니라 지난 평창 올림픽 이후로 씨를 뿌려가지고 오늘 1차적인 결실을 거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일단 결실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북미 간에 우리 남북 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혹시 전쟁이라도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일단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발표한 것 중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 정상이 선언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우리는 어느 정도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한반도의 이런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 환송 영상을 보면서 걸어 나와서 함께 오늘 수고했던 수행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뒤에는 이제 리설주 여사, 김종숙 여사가 함께 걸어오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귓속말도 나누고 하는 조금 많이 친해진 듯한 모습이 이제 화면으로 잡히고 있는데 아침에 악수할 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상당히 오늘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양 정상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 도보다리인가요? 후트브리지. 거기서 상당히 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고. 30분 넘게 네, 굉장히 많은
저는 그 도보다리 회담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만찬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길동무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길동무란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수시로 전화를 하고 뭐 격이 없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겠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 정상 간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이 남북 간의 정상 문제라든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는 부분은 일단 양 정사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뭐 경제행위에서 보증수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이후에 정상 간의 신뢰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또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하고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특히 그런 부분들은 양 정상 간에 오늘 했던 얘기들 또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믿음 확인 또 그런 걸 또 전달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그래도 양 정상 간의 신뢰가 오늘 하루 안에 상당히 형성된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장면 만찬이라든가 환송 행사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표정들이 밝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양 정상 간의 신뢰가 오늘 상승됐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난제들도 좀 더 쉬운 과도로서 미래를 기대해 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팀장님, 뭐 오늘 하루 이 일을 아마 전 세계 뉴스에서 다뤘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 보면 중심축을 잡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또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 저기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실시간으로 중계된 게 아니라 다 끝난 뒤에 그렇죠.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실시간으로 국제적 무대에 북한에는 오히려 생중계까지는 안 됐다고 지금 들었습니다만은 한국과 전 세계의 생중계가 되는 그동안은 은둔의 지도자로 알려졌었는데 그런 데서 등장해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부 내외가 함께 오는 모습은 정상 국가로서의 북한을 인정해달라 이런 의미도 크게 있는 거죠. 실제로 네. 오늘 우리가 인정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것이 이제 국제사회로서의 인정,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리설주 여사가 만찬을 참석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양 국가가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오늘 체제 인정을 사실상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대상급 교환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방남을 했고 그 방남에 대한 어떤 예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할 때도 의전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제 회담이 전 세계로 다 송출됐기 때문에 특히 뭐 3,000여 명의 기자들이 특히 외신 기자들도 엄청난 수가 오늘 이제 프레스센터에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저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우리 김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처럼 뭐 테러 지원 국가의 수장 예를 들면 아주 적성이고 적대 국가의 수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정상적인 국가의 수장으로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이미지 연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진정성 있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봤는지 일단은 뭐 4강에서의 지금 나와 있는 외신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환영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국제사회 대비는 성공적이지 않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에 비쳤던 이미지는 뭐냐 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규정이 됐었고 테러 지원 국가라든가 불량 국가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은둔의 지도자로 돼 있었는데 오늘 어떻든 등장해가지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해서 정상국가, 보통국가의 모습 그리고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런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회담 이벤트에 대해서도 외신에서는 군사분계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단둘이 도보다리 옆에서 이렇게 30분 이상 대화를 나눈 거 보면서 네. 그게 원래 그거에 대해서 왜 저게 가능하냐 하는데 저게 통역이 없이 같은 말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다. 그렇죠. 통역이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상 간의 대화. 항상 뒤에 한 명씩 앉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런 단둘이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과연 전 세계 모든 국가, 특히 정보기관에서는 저게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그렇죠. 그 부분은 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외신들의 평가도 그렇고 4강 지도자들의 평가도 그렇고 대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현재까지 내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상으로는 그리고 정상 간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인데 과연 내용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한번 잘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내용도 줘야 되지만 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 과거에도 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바로 이제 이 비핵화 선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은 비핵화 선언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예. 잘된 측면도 있지만 좀 아쉬움이 나는 대목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핵화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였다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겠고 먼저 이 얘기를 듣겠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일반적인 예측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는 과연 비핵화 앞에 완전한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관심의 초점이었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제 물론 이제 오늘은 포괄적인 선언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핵 폐기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핵시설 문제, 핵탄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핵 인력에 대한 문제,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ICBM에 대한 해체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을 북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뭐 개발하고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도발적인 그러니까 거의 뭐 벼랑 끝 극단적인 생존 전략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괄 타결 문제, 그러니까 체제 인정과 핵폐기라는 일괄 타결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제 이것이 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핵폐기를 할 만한 구체적인 그리고 진정 어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사실상의 핵폐기를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핵폐기를 암시한 것이다. 이 핵폐기에 가겠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의 국제사회에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6월 초든 5월 말이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속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것이고 현상화될 것인가는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벽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게 했다라는 자체는 우리 읽어봤을 때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오늘 일반 사람들도 만나도 이제 물어보는 게 비핵화 문제는 잘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합의한 내용을 보면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합의 사항입니다. 네. 뒤에 좀 설명이 붙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한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비핵화 부분이 명문화됐다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구체화돼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이런 폐기 문제라든가 폐기 시점, 이런 조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이라 그럴까 좀 한계라 그런다면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일단 이 표현이 너무 원론적이고 포괄적이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폐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지 않고 또 폐기란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좀 바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언론 공동 발표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직접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핵화 합의를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남북 간에도 보면은 남북 간이라든가 육자회담에서 근데 92년에도 이미 비핵화 공동선언에 보면 여기에 핵무기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유, 이런 생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한 게 구체화돼 있었는데 그것들도 나중에는 이제 북한에 의해서 파기가 됐고 그 다음에 2005년에 9.19 공동선언에도 핵무기의 어떤 그 계획과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게 돼 있었지만 바로 1년 후에 핵무기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합의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가 됐던 이런 경험으로 볼 때 오늘 그 비핵화 합의는 좀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되기를 하여튼 소망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왜 일괄 타결이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뭐 94년도에 제네바 합의라든가 그 이후에 9.19 공동성명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2.13 합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북핵 폐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신전 있게 했고 또 미국은 뭐 자원을 제공해준다, 경수를 지원해준다, 경제적 발전해준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일괄 타결 방식이라기보다도 양정상 간의 일괄 타결 방식이라도 뭐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 정도 보상 조치를 한다 이러한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북미 간의 어떤 핵 완전 폐기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방식이 결국은 일괄 타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 정상이 모여서 핵 폐기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타결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일괄 타결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오늘 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상당히 단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핵탄두 문제라든가 또 ICBM의 해체 문제라든가 또 핵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것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체제 안전 보장과 핵 폐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인 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남북 간의 합의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의 문제는 결국 북미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북미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남북 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고 그 코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푸트브리지, 그러니까 그 도보다리에서 실제로 두 사람이 양 정상이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결국은 이제 5월 중순에 열리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과 얘기들 이런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확실하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떤 북미 간에 있어서 핵 폐기 일괄 타결 문제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어느 정도에서 진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뭐 두 분의 얘기는 결과적으로 북미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를 좀 더 지켜봐야 지켜봐야 그 부분이 확실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종전 선언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네, 종전 선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론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일단 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올해 정전 선언을 한다. 근데 오늘 한 건 아니고 올해 정전 선언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전 선언과 함께 평화 협정을 추진한다. 네. 이거는 왜 그럼 오늘 하지 않고 올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정전 협정 지금 체제인데 이 정전 협정의 당사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당시에 휴전에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부는 그걸 반대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미군의 클라크 장군하고 북한의 김일성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팽덕회 사령관을 세 사람이 서명을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정전 협정의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3자 또는 4자라고 했을 때 남북미 3자 또는 당시에 정전협정에 참여한 중국까지 해서 4자 간의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북미 올해 정상회담을 거친 뒤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될 경우에 3자나 4자가 다시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종전 선언을 하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이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점은 어차피 남북 간의 전쟁은 바라지 않는다.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종전 선언이 논의되고 전쟁은 다시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거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우리 측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에 도발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발도 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이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그와 연계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 수역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겠다 이런 부분 역시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종전선언에 의해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겠다는 양정상 간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남과 북에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뭐 국제사회의 뭐 동의를 받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국제사회하고 협력하고 예를 들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남과 북이 군사적인 대결 종식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남과 북의 양 정상이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하겠다. 그리고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겠다라고 또 군축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향후에 벌어질 한 달 뒤에 벌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하나의 중요한 견인차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비핵화로 나가게 남과 북의 구체적인 노력의 하나인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제사회에서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서해 평화 협력지대인데 네. 이것은 이제 과거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회문인데 이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 이 NLL 부분을 영토 분계선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 이것이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부분과 이게 결합이 돼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돌리게 되면서 결국 이제 MDL 지금 휴전선의 군사분계선 자체도 사실상 평화지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서해안에는 NLL 부분도 그것이 이제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북한에서는 재설정하자라고 요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하나의 평화지대로서 할 수 있는 육상에 있어서의 휴전선 부분과 해상에 있어서의 이러한 분계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평화지대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김정일 위원장 때는 종전선언이라든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구체화되지 않았고 또 육상에서의 어떤 그런 군사적 대립과 이런 걸 종식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포함되니까 아마 좀 다른 차원에서 이번에 좀 논의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아까 종전선언은 방금 좀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서해 수역의 문제도 그런다면은 종전선언과 함께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조성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 어로 문제라든가 실제로 여기 서해 그 NLL 부근에서의 어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어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평화 수역으로 하고 서로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제 NLL을 규정을 어떻게 또 그전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뭐 진보층과 보수층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들 우리의 분열을 낳지 않도록 국민 통합을 잘 하는 선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북한과 평화적인 이런 서해 이런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잘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산 가족도 뭐 8월 15일을 계기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례화 얘기는 또 안 돼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네, 뭐 이산 가족 정례화를 하면은 우리로서는 워낙 바라는 바고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이산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굉장히 또 연령이 많아지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정례화를 해도 지금 뭐 만나기가 다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례화를 당연히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만은 그동안 이산 가족도 당장에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산 가족 소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산 가족이 이번에 8.15 때 과거의 경우는 이제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 때 많이 했는데 이제 8.15 때 이렇게 만나면서 동시에 지금 오늘 합의문에 보면 남북 적십자 이런 거 관련해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정례화에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오늘 합의의 전반적인 기조가 계속 진행되는 식으로 간다면 또 이런 속도를 유지하자고 오늘 하는 얘기를 뭐 말리마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 속도를 유지하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로 계속 간다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동안은 북한 주민들을 상봉을 많이 하면은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지만 북한도 어차피 이제 입장을 좀 뭔가 이 전향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 전쟁하고 깊이 결합이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만의 이산가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군사분계선을 판문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또 거기서 잠깐 또 그 한 10초 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종전선언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간의 군사
불가침 조약 문제가 다시 재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와 같이 연동해서 예산고정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고정 문제는 정리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서신왕래뿐만이 아니라 이게 상설화돼서 실제로 한국 전쟁의 가장 안타까운 문제죠. 이 부분을 이 군사적인 문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가침이라든가 종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측에 내려와 있는 실향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반가운 일로 기대를 해도 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우리 남과 북이 이제 공동 번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 지역 즉 개성공단의 또 연장선상이라고 보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시죠. 네,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지금 관계가 끊어졌다가 한 10년 동안 상당히 관계가 많이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는 뭐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뭐 따지기 전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이거 전에 지금 양국 정상 남북한 간의 정상 간에 하트라인이 개설되고 그다음에 주요 기관 간에 지금 하트라인이 개설되는 상황에서 연락사무소까지 개설된다면 남북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에 의해서 긴장된 관계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고 서로 연락하면서 그래서 교류와 이런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게 더 발전돼서 남북 평화 체제가 되고 평화 협정이 되면서 또 북미 간의 수교가 만약에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단순한 이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하는 걸 떠나서 네. 서울과 평양에 서로 양측 간에 대표부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발전하는 이런 식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결국 이제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라는 것은 결국 개성공단에 대한 재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걸 암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적 지원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에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거기에 이제 합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 체제 안전 보장 문제인데 체제 안전 보장 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자본이 투자된다든가 한국 자본이 들어간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로 북한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국제사회에서 하면서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어떤 지금 내부적 자원이 워낙 고갈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그 경제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사실상 북한이 또 핵을 폐기하면서 원하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경제장관이라든 경제부처 사람들이 안 갔지만은 오늘 공식 수행으로 결국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경제 문제,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고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결국 남북 간에 있어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전쟁의 위험도 종식되고 예를 들면 뭐 종전이라는 문제라든가 각종의 비핵화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라는 것은 향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도 잘하고 핵폐기도 진짜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IAEA 사찰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단계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막은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실제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암시 또 합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돼서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를 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저도 보완 설명을 하자면 아까 개성에 이제 이렇게 연락사무소를 두는 거는 아까 같이 양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같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그런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지금 유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금 계속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늘 경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로 그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북한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바로 그런 아까 같이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도 있지만 오늘 경제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합의문들이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방북했을 때 14선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여러 가지의 남북 협력 사업들을 많이 규정을 했는데 그것들을 적극 추진하자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바로 이게 경제 경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래서 오늘 이러한 거로서 바로 지금 현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본격적으로 못하지만 이러한 거로 인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경우에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거를 일종의 물꼬를 트는 이러한 것도 합의문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주는 선물인데 결국은 오늘 남북 간에 있어서. 근데 전제되는 것은 결국은 뭐 철도가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뭐 경제 협력이 지원되고 그러려면은 유엔 제재가 풀려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결국 그것은 비핵화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점은 뭐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나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런 비핵화 핵폐기 문제와 체제 안전 보증이 어떻게 일괄타결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합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은 내용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실현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양 정상이 다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푸트브리지라는 도보 회담에서 30분 동안 얘기된 게 아마 그것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의 국제사회의 지원과 그리고 내용이 있고 북한의 어떤 경제적 발전과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설명하지 않았을까 제 예상에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이제 만약에 핵을 폐기했을 경우에 우리의 체제 안정 보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과연 미국이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서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이 이제 그 미국과 국제사회와 풀어야 될 과제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와 역량도 중요한 것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풀어나가면서 이 부분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와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흥미로운 대목이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좀 비교적 솔직한 어투로 북한에는 교통시설이 좀 불비한 게 많아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잘 그 시설을 한 뒤에 방문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쪽에는 서울 평창 간에 이번에도 굉장히 잘 됐다고 들었다. 기차 KT 그 고속 전철이 철도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비교적 솔직하게 북한의 교통 상황의 미비점을 인정하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대북 경협을 또 잘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바라는 바도 어느 정도 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가을 평양 방문 전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 사이에 그렇게 교통 상황이 잘 되는 건 그렇고요. 어쨌든 가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열렸는데 그때 저는 그 지난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북한에서 그때 이제 주제로 합동공연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가을쯤에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 그때 봄이 온다가 아니라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결실을 맺었다는 뜻이거든요. 가을이 왔다고 그 말을 했을 때 가을쯤에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갖자라고 하는 걸 시사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결국에 오늘 합의문을 보면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다시 북한에서 갖는 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그 남북 간의 정상 때 그런 합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 의원단이 같이 경의선 타고 같이 가자 이런 얘기 있고 백두산과의 직항로를 개설하자 이런 합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북미 간의 관계가 뻐그러지면서 실로 북미 간의 관계가 어긋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제 뭐 북한과의 어떤 대화 협상보다도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안 됐었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가고 자기가 퇴임하면은 백두산에 개막원 가는데 티켓을 한 장 달라 뭐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에 있어서의 선언적인 의미, 그다음에 14선언에서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협력 부분에 대한 어떤 진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풀어내고 또 이제 한국 내에서의 어떤 의견들이 국론적으로 통일해 내가면은
실현도 가능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내심으로는 기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합의문 발표까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